산중턱에서 운전 연습을 할 때 미친 여자를 봤습니다. 군 제대하고 운전면허를 따기 위해 열심히 연습하던 때였습니다. 그때는 지금처럼 도로 연수도 없고 필기와 실기만 보면 끝이었습니다. 실기도 지금처럼 다양하지 않았습니다. 공포의 S자 후진 코스가 있었는데 여기서 정말 많이들 낙방했습니다. 물론 그때도 운전 연습장이 있었지만 정말 돈 많은 집안이 아니고서는 운전면허 학원을 다니지 않았습니다. 혼자서 운전 경력이 있는 사람에게 틈틈이 배워서 시험을 치렀습니다. 그때 저를 가르쳐주던 사람도 친구였습니다. 저보다 훨씬 일찍 운전면허를 따서 자동차를 몰고 다녔는데 그 친구가 몰던 차는 프라이드 베타였습니다. 그때는 그 정도만 되어도 차를 몬다는 것 자체가 정말 부잣집 자제였습니다. 그 친구도 대학생이었기 때문에 저와 틈틈이 운전 연습을 하러 가곤 했습니다. 우리 지방에는 유명한 산이 하나 있습니다. 일종의 공원인데 주말이 되면 사람들이 엄청 많이 모이는 곳이죠. 산 정상에 전망대도 있고 여하튼 그 산을 오르다 보면 엄청나게 큰 공터가 하나 있습니다. 일종의 주차장인데 여기 일요일에 나가보면 저처럼 운전 연습한다고 사람들이 정말 북적이는 곳입니다. 그리고 자동차 처음 사고 운전하기 전에 고사를 지내러 많이 오는 곳이죠. 여기서 친구와 시간 날 때마다 운전 연습을 하곤 했습니다. 그때는 오토가 없고 다 스틱 운전했을 때라 좀 힘들었습니다. 처음 배울 때는 제가 운동신경이 무척 둔한 관계로 맨날 친구한테 혼나곤 했습니다. 너 그래가지고 운전 뭐 하러 배우냐? 운전해서 사람 잡기 전에 그만둬. 맨날 그 소리를 듣고 혼자 기분 상해 구석진 자리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습니다. 여기 공터는 정말 넓습니다. 넓고 시원하게 뻥 뚫린 산중턱인데 말입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허허벌판이었지만 지금은 이 자리가 개발돼서 음식점이 넘칩니다. 친구에게 혼나고 혼자 삐져서 담배 한 대 물고 있었습니다. 그때가 한창 더운 여름이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8월인가? 대학방학이 시작되고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이니까 7월 말 아니면 8월 초 정도였을 것입니다. 녀석은 음료수 사러 잠시 가게에 가고 저 혼자 운전면허 그만둘까 하고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해는 벌써 저 산 허리 아래로 내려가고 있었고 저는 시도 때도 없이 담배를 물고 있었습니다. 네, 저는 골초입니다. 삶이 너무 무거워서 이렇게 담배라도 없으면 너무 삶이 허전해서 말입니다. 혼자 머리가 복잡해서 이 생각 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전 그 큰 주차장 제일 안쪽 왼쪽 모서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제일 안쪽 말입니다. 주차장 옆은 다 산이죠. 바로 밑에 계곡도 보이고. 어라? 저기 사람 아니가. 제가 있는 주차장에서 한 2m 더 나가면 완전 자풀이 우거져 있고 그 아래로는 경사가 져서 아래쪽 계곡으로 내려가는 길은 없고 순전히 경사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앉아있는 곳 경계점에서 자풀 구간을 조금만 지나면 아래쪽으로 경사가 확 떨어집니다. 그 밑에는 계곡. 말이 계곡이지 그냥 개천 정도였습니다. 제가 있는 쪽에서 경사가 비교적 완만하기 때문에 아래 훤히 다 보입니다. 그 계곡 아래 웬 여자가 한 명 있는 겁니다. 왜 여자인가 하니 머리가 좀 길었는데 상당히 지저분해 보였고 역시나 긴 치마를 입고 있었기에 제가 있는 곳에서 일직선상으로 50m 정도 될 것입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거리 측정이 잘 안됩니다. 날도 어두워져 가고 있었기 때문에 당시 해가 완전히 산 허리 아래로 내려가서 어둠이 본격적으로 깔리는 시점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람 정도는 충분히 볼 수 있는 밝기였습니다. 어라 어라 하는데 이 여자가 계곡물에 발을 담그고 첨벙첨벙 뛰고 있더군요. 미친년 널뛰듯이 두 발로 펄쩍펄쩍. 잠시 뚫어지게 쳐다봤는데 하는 행동이 뭐랄까 진짜 미친 거 아닌가 할 정도였습니다. 아니 미쳤습니다. 머리카락이 좀 산발한 듯했고 입고 있는 옷도 왠지 지금처럼 입는 옷도 아닌 것 같고 저거 완전 미친년 아니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여튼 한 2~30초 정도 지켜보고 있었는데 멀리서 친구가 걸어오고 있기에 엉덩이를 털며 일어났습니다. 그쪽으로 걸어가면서 그랬죠. 저기 계곡에 웬 미친년 있어. 뭐라고? 미친년이라고? 그래, 저기 아래 한번 봐봐. 친구가 척척 걸어가더니 계곡 아래쪽을 내려다봅니다. 전 캔커피를 따서 한 모금 들이키는데 미친놈 뭐라는 거야. 저기 뭐가 있다고 아무것도 없는데. 어라? 저기 아래쪽에 계곡에 있잖아 미친년. 제가 후다닥 가서 보니 없습니다. 미치겠네. 불과 10초 정도였나? 계곡 아래쪽이 훤히 보이는 터라 불과 10초 동안 움직였다면 숨을 곳이 없을 정도인데요.
어디 갔지? 제가 마지막 보더블로 넘어가서 잡초까지 밟아가며 경사가 시작된 곳까지 가서 아래를 쭉 훑었는데 아무도 없는 겁니다. 이상하다 분명히 있었는데 헛소리 그만하고 더 어둡기 전에 내려가자. 이 새끼 내려오는 길에 오만상 찌푸리며 시부렁거렸습니다. 여러분 운전면허 절대 친구나 남편, 형님, 지인들한테 배우지 마세요. 우정의 금갑니다. 어떨 때는 패 죽이고 싶더라고요. 지는 엄마 뱃속에서 운전 마스터하고 나온 것처럼 짓걸리잖아요. 너 운전 포기하지? 너 운전면허 나도 하는 꼴이 사람 몇 잡겠다. 녀석이 그렇게 할수록 무기가 올라서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어디서 처음엔 다 그렇지. 처음도 처음 나름이지. 너 하는 거 보면 딱 느낌이 오는데 너는 도저히 아니야 내가 보기엔. 너 가르쳐주기 싫어서 그러냐? 둘이 옥신각신하는데 기익하며 조수석에서 거의 몸이 반쯤 날아갔을 겁니다. 녀석이 급정거한 거였습니다. 우리가 주차장에서 말다툼하면서 출발한 지 거의 5분 정도 됐을 때였습니다. 아시다시피 여기 산중턱이라 내려가는 길은 완전 구불구불한 내리막길입니다. 그때는 거의 어둠이 내려앉아서 전조등 켜고 운전했었죠. 괜찮냐? 응, 괜찮아. 뭐야? 녀석이 대답 안 하고 내리길래 나도 따라 내렸죠. 차 앞에서 서성거리면서 뭔가 살펴보는 것 같더라고요. 이상하다. 웬 아가씨 한 명이 앞으로 휙 지나갔는데. 뭐라고, 아가씨라고. 여기 아가씨가 어딨어?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있는 장소는 우측은 바위 절벽이고 왼쪽은 낭떠러지입니다. 그런 길이 거의 수키로 이상 지속되는 길입니다. 사람이 지나갔다면 그 사람 어디 갔을까요? 옆 절벽에서 튀어나와서 반대편 낭떠러지로 뛰어내렸을까요? 그리고 눈앞에서 사람이 지나갔다면 전 왜 못 봤을까요? 그때는 많이 어두웠기에 자동차 전조등만이 유일한 불빛이었죠. 당시에는 가로등도 없었죠. 도로에 칠해져 있는 거랑 좌측 낭떠러지 난간에 설치된 자동차 불빛에 반사돼서 반짝이는 야광 물질들 그것뿐이었어요. 녀석이 쫄았는지 최대한 저속으로 내려왔어요. 둘이 눈 동그랗게 뜨면서 살펴보았는데 아무도 없었습니다. 녀석이 고개를 갸웃거리며 이상하다 이상하다 했는데 제가 좀 자세히 물었습니다. 본 것을 정확하게 설명하라고. 이 친구는 저에 대해 좀 알고 있는 녀석입니다. 제가 좀 무단기가 있다고 말이죠. 근데 그걸 되게 싫어했습니다. 이놈은 거의 과학 맹신자였죠. 귀신은 무슨 귀신 신하라 까먹는 소리라고 늘 하는 녀석이죠. 니 아까 저 위 주차장에서 계곡에서 여자 봤다고 했지? 그래 분명히 보았다니까? 어떻게 생겼었어? 전 대충 머리 산발하고 긴 소매 입고 긴 치마 입고 맨발로 물 위에서 덤벙덤벙 뛰고 있더라고 했죠. 완전 미친년같이 보였다고 했죠. 이상하네. 그년인가? 거기서 여기가 어딘데 차보다 빨리 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건 그렇네. 난 너무 순간적으로 지나가서 내가 뭘 본 건지 그냥 치마 입은 여자 정도라고 눈에 보이던데. 녀석하고 이러쿵저러쿵 하다 보니 산을 다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녀석과의 운전 연습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방학이라 시간도 넘쳐나고 낮에는 너무 더워서 당구 치고 놀다가 오후 4시쯤 출발해서 그 산허리 주차장에 도착하면 5시 정도였죠. 그리고 날 저물 때까지 2시간 정도 연습. 한여름이라 7시 정도 되어도 훤합니다. 연습이라야 도로 주행도 아니고 주차하는 거랑 T코스, S자 후진 정도만 깔딱깔딱 연습하는 정도죠. 워낙 그런 연습을 많이 하는 곳이라 사람들이 페인트로 코스를 막 그려놨습니다. 물론 지금은 불법 행위입니다만 그때는 다 그렇게 하곤 했답니다. 그날도 친구와 함께 산에 올랐죠. 사실 평일이라 사람이 그리 많지는 않았지만 주말은 자리가 없을 정도라서 우리는 평일 위주로 연습했습니다. 제가 운동신경이 좀 약했던 터라 클러치 발에 익히는데도 한참 걸렸습니다. 심심하면 시동 꺼주곤 했거든요. 그때마다 날리는 구사리는 이놈이 친구 맞는가 했을 정도였죠. 그곳에 슈퍼 겸 간이 편의점이 딱 하나 있었는데 여름이라 캔커피랑 아이스크림 완전동이 날 정도로 잘 팔렸죠. 육안으로 주위 사방 다 살펴보아도 사람 사는 마을은 없는 곳입니다. 오직 빈 공터만 있을 뿐. 아침에는 사람들이 운동하러 많이 오고 특히 배드민턴이 대유행했거든요. 나이 드신 중년 부부들이 운동하러 가장 많이 모이는 곳이기도 했고요. 물론 운전 연습하러 오는 사람도 많고요. 그렇게 며칠 연습하다가 어느 날 연습 끝내고 잠시 쉬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녀석의 마음에 들었던지 제가 실수가 거의 없어서
기분이 좋았던 모양입니다. 제가 캔커피 사고 건들건들 거리면서 오는데 저 여자 맞지? 저번에 본 그 여자 말이야. 녀석의 말에 계곡 쪽으로 고개를 돌리니 저번에 봤던 그 여자가 확실했습니다. 저 여자야, 봐라 완전 미친년일세. 딱 보니 완전 제정신으로 하는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나이는 어림잡아 20대 초반 정도 되어 보였는데 완전 미친년인 겁니다. 그렇게 그 여자를 두 번째 보고 얼마 안 있어 세 번째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지척에서 말이죠. 그곳에 보면 가끔씩 잡상인들이 노점을 펴는데 그날은 옥수수랑 자두 파는 아주머니가 전을 펴고 있었습니다. 옥수수인지 뭔지 지금은 잘 생각 안 나지만 여하튼 사과와 자두였나 여하튼 과일 종류 파시는 행상이었습니다. 친구와 저는 잡상인 바로 앞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저리 안 가. 갑자기 톤 높은 소리에 휙 돌아보니 그 행상 아주머니 옆에서 그 광녀가 쪼그리고 앉아 늘어놓은 과일을 손으로 툭툭 치고 있는 겁니다. 분위기 딱 보니 완전 정신줄 놓은 애 맞습니다. 아줌마의 장사 방해되는지 심하게 언성을 높이고 밀치고 해도 꼼짝도 안 하고 있습니다. 친구가 잠시 주시하더니 과일 몇 개 삽니다. 그리고 그 광녀에게 주니 순식간에 그 자리에 아작냅니다. 어찌나 빨리 먹던지 며칠 굶은 애 같았습니다. 전 성격상 거지나 동냥은 전혀 안 합니다. 멀쩡한 팔다리 놔두고 왜 동냥질이냐 일이라도 해라 하는 강박관념이 있어서 예부터 잘 안 합니다. 심구는 저와 반대로 동냥이나 이런 거 대단히 즐겨하는 녀석입니다. 길 가다 동냥하는 거 보면 꼭꼭 챙겨줄 정도죠. 녀석은 이상하게 불쌍한 사람이나 안 돼 보이는 사람을 보면 자동적으로 도와주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모양입니다만 전 전혀 그런 생각이 안 드는 사람인지란 녀석의 행동을 가끔씩 이해가 안 될 때가 있긴 합니다. 그렇게 심군에게 과일을 얻어먹은 광녀가 더 달라는 투로 쳐다보기에 제가 먹으려고 한 것을 그냥 줘버렸습니다. 역시 받자마자 뺏어 가지도 않는데 마치 뺏길 것 같아 허겁지겁 먹는 것처럼 씹지도 않고 삼키는 것 같았습니다. 옆에서 그 행상 아주머니가 혀를 찼습니다. 슬쩍 눈치 보니 아마도 이 광녀를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심군이 잠시 편의점 화장실 간다고 가는데 이 광녀가 쫄쫄 따라갑니다. 전 가만히 있다가 그 행상 아주머니께 슬쩍 던졌죠. 이 근처에 사는가 민가가 없는데 자주 본다는 둥 말이죠. 그랬더니 이 산허리 돌면 작은 마을이 있는데 그 마을에 산다고 합니다. 그리고 행상 아주머니도 그 마을 사람이고요. 여기 몇 년을 다녔는데 그 마을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지라 고개만 끄덕끄덕했습니다. 마침 주위에 사람이 없어서 이야기를 좀 나누었는데 실제로는 며칠 동안 과일 사고 인사 나누고 얼굴 익히고 해서 틈틈이 들었던 내용들입니다. 이야기 전개 편 이상 한 번에 들었던 것으로 대충 정리했습니다. 대충 정리해보면 마을에 무당이 하나 살았는데 남자가 바람이 나서 저 아이를 낳고 키우다가 마을 사람이 눈치도 주며 쫓아내려고 했는데 겨우겨우 버티더니 어느 날부터인가 사람이 실성하기 시작했답니다. 남자는 무당이 애를 임신하자 도망가 버렸고요. 나중엔 완전 미쳐버려서 지 자식도 못 알아볼 정도였답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그 아이를 떼어놓으려고 고아원에 맡기려고 데리고 가는데 맨발로 차를 쫓아가다가 차에 치여서 그만 교통사고로 죽고 말았답니다. 마을 사람들이야 차라리 잘 됐네 하고 말았죠. 그 아이는 마을 사람들이 고아원에 맡겼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고아원에서 아이 못 키우겠다고 다시 데려가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마을 사람들이 대충 키웠는데 15살인가 넘어가서부터 저렇게 지 어미처럼 미치기 시작했다고 하더군요. 동네 아주머니들이 돌아가면서 먹을 것 챙겨주고 있는 모양이더군요. 이야기 나누다 보니 심군이 와서 집에 가져간다고 자두 한 봉지 샀습니다. 광녀는 어디 갔는지 보이지 않았고요. 심군이랑 내려오면서 아까 들었던 이야기 해줬죠. 심군이 많이 놀라면서 그런 사연이 있었구나 하더라고요. 그렇게 그 광녀는 몇 번 더 봤었고 심군이 가끔씩 보일 때마다 아이스크림도 사주고 했었습니다. 아마도 마을은 심심하니까 사람이 많은 이곳에 오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심군이랑 저랑 군것질거리 사주고 하니 더 많이 놀러 오는 것 같았습니다. 언제는 청년들에게 둘러싸여 놀림감도 되곤 했습니다. 녀석들이 나뭇가지로 광녀를 여기저기 찔러보고 반응 보고 웃고 떠들고 하는 모습도 있었죠. 그래도 좋다고 해벌쭉하는 모습을 보이는 광녀였습니다. 솔직히 너무 더럽고 불결해서 정거렸지만 말리지도 않았죠. 그냥 둬버렸습니다. 그렇게 8월이 지나갈 때쯤 제 운전 실력도 제법 늘어서 그나마 기분 좋게 연습하고 했었습니다.
그날은 그 광녀가 오지 않아서 솔직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운전 연습 끝내고 산 정상까지 놀러 가자고 심군이 제안해서 프라이드 끌고 신나는 음악 듣고 올라갑니다. 제가 메탈 매니아여서 메탈을 많이 들었는데 아주 크게 틀어놓고 갔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헬로윈이나 메탈리카, 반 헤일런 정도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쿵쾅거리며 신나게 올라가서 산 정상 전망대에서 커피 한 잔 먹고 경치 감상하니 날이 완전 저물었죠. 친구랑 뿔뿔거리며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우리 연습하는 주차장 지나고 한참을 더 내려가는데 음악 소리에 묻혀 날카로운 소음이 들려오더군요. 뭔 소린가 좀 달려가니 바로 앰뷸런스 소리였습니다. 사고 났나? 원래 이쪽 길이 좀 험해서 사고 많기로 유명합니다. 실제로 사고 다발 지역입니다. 차가 밀리자 우린 대충 기어가듯이 통과하는데 누군가 치였던 모양입니다. 날이 어두웠기에 정확히 보지는 못했지만 말입니다. 한쪽에 앰뷸런스하고 경찰차도 보이고 난감한 표정의 아저씨도 보입니다. 이거 이상한데. 뭐가? 나 저번에 내려오다가 확 지나가는 여자 때문에 멈춘 적 있었지. 여기 그때 그곳 아니야? 그곳은 특징적으로 급커브가 나타나는 곳으로 무신경하게 내리막길 달려 내려오다 보면 깜짝 놀라기도 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커브 급하게 돌면 안쪽으로 산에 평 남짓 공터가 있지요. 그 공터가 특이하기 때문에 기억이 남는다는 것이죠. 여튼 솔직히 교통사고는 보기 안 좋기에 그리고 안 좋은 기억들이 많기에 대충 고개 돌려버리고 내려왔습니다. 그 뒤 며칠 동안 주차장에 와서도 그 광녀를 보지 못했습니다. 중반에 시험 한번 쳤었는데 역시 S후진에서 떨어졌습니다. 친구한테 개꾸살이 다 먹고 또 여기 왔습니다. 역시 운동신경 제로의 영역에 있는 저이기에 진정한 제로의 영역에서 헤매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솔직히 좀 과격한 운전 스타일입니다. 평소 얌전하다가도 운전대만 잡으면 헐크로 변하는 스타일입니다. 욕도 걸쭉하게 잘하고요. 고속도로에서 150 이상은 기본으로 땡기고 잘 날아다닙니다. 다만 절대 공간 감각이 제로이기 때문에 운전은 그리 즐기지 않습니다. 업무상 하는 운전이고 어디 멀리 놀러 가거나 하면 절대 제가 운전하지 않습니다. 친구들도 운전 맡기지 않고요. 제가 워낙 초길치라서 동서남북 분간도 못하는 걸 알거든요. 어디 사회생활할 때 써먹을 건덕지가 여러모로 없는 사람입니다. 그해 여름은 진짜 더웠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렇게 시간은 흘러갔고 운전 연습은 뒷전이고 놀러 다니기 바빴습니다. 원래 그곳 산이 연인들이 많이 오는 곳이라 여기저기 놀 만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먹거리가 정말 많았죠. 지금은 완전 장사진을 이루고 있지만 그때도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더욱이 여름철이라 사람의 왕래 빈도수가 상당히 많았죠. 그 광녀는 계속 주차장에 놀러 왔습니다. 심군이랑 거의 얼굴 트고 지낼 사이였죠. 심군 보면 쫄래쫄래 따라다니고 했으니 하지만 심군 같은 경우는 특별한 케이스고 그곳 사람들한테는 불편한 존재였죠. 심지어 돌을 던지거나 때리는 경우도 종종 보곤 했으니까요. 광녀는 울지 못한다고 하던데 정말 한 번도 우는 모습을 못 봤습니다. 웃기야늘 웃고 다니지만 정말 울지 않더군요. 어떨 때는 심하게 수모를 당해도 여전히 웃는 얼굴이더만요. 그날 심군과 저는 운전 연습을 마치고 산 아래까지 내려와서 저녁을 사 먹었습니다. 둘이서 숯불갈비를 먹고 있었죠. 막고기가 들어와서 굽기 시작했을 때 바로 옆자리에 순경 두 사람이 들어와서 앉았습니다. 어디서나 마찬가지지만 죄 짓지 않더라도 꺼리는 게 경찰이란 말이 맞는가 봅니다. 괜히 신경이 쓰이는 게 그들이 하는 말이 귀에 쏙쏙 들어옵니다. 관할 경찰서 경찰인가 본데 요즘 빈번하게 일어나는 교통사고 이야기였습니다. 그때 심군이 문득 가재눈을 뜨고 경찰을 찬찬히 훑어봅니다. 어라 저 새끼 경찰한테 시비 걸려고 그러나 막 입에 넣은 숯불구이가 목에 턱 걸릴라 합니다. 아저씨 오랜만이에요. 어라? 너 심군 아니야? 오랜만이네 아버님 잘 계시나? 보니 경찰 중 한 명과 아는 사이인가 봅니다. 아저씨가 운운하는 거 보니까 먼 친척벌 되는지 반갑게 인사합니다. 그렇게 해서 본의 아니게 합석해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아저씨란 사람은 우리보다 한 많아도 10살 위쯤인 것 같습니다. 저녁을 다 먹고 다 같이 밖으로 나왔습니다. 니들 담배 피지? 괜찮아 한 대씩 해. 담배 한 대 물고 피면서 심군이 문득 요전에 교통사고 날 뻔했다고 시겁했다고 이야기를 풀어놓으니까 아저씨란 분이 적잖이 놀란 듯이 저희를 보더니 혹시 어디 근처 아니냐고 묻습니다. 맞아요. 아저씨 딱 그 부분인데 어떻게 알았어요?
아저씨란 분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합니다. 우리도 그곳 때문에 짜증이 말이 아니야. 그곳에서 사고만 5건이 나서 죽을 지경이다. 그곳이 사고 다발 지역인가? 글쎄 원래 사고가 좀 나는 지역이긴 한데 한 번 사고 나면 꼭 인명사고 나는 바람에 그 아저씨가 하는 말이 원래 그곳이 사고가 종종 나는 지역인데 딱 가속 구간 중에 급커브 길이라 야간에 이탈 추돌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요전에 저희가 목격한 앰뷸런스 때도 핸들을 미처 돌리지 못한 운전사가 몇 바퀴 굴렀다고 하네요. 헌데 이상한 소리를 하십니다. 사고 경위 조사하는데 한결같이 어떤 여자 피하다가 핸들 꺾었다고 하는데 그 여자가 도대체 누군지 오리무중이랍니다. 그 길은 사람이 잘 다니지 않는 길이고 특히 등산객도 안 다니는 거의 자동차 전용 도로나 마찬가지죠. 하물며 근처 가장 가까운 동네가 광녀가 사는 그 동네인데 그 동네 사람도 그쪽으로는 가지 않는다고 하는군요. 제가 왜 그곳에 빈 공터가 있느냐고 했더니 내리막길 중간 지점에 설치된 일종의 대피소 비슷한 건데 겨울철 갑자기 운행 중 폭설을 만나 운행이 불가피할 때 잠시 주차하는 용도로 설치된 곳이랍니다. 우리는 좀 이상했지만 고개를 끄덕이고는 아저씨라는 분과 헤어졌습니다. 좀 이상하지? 귀신인가? 너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 귀신은 무슨 귀신이야. 아니 뭐 그럴 수도 있다는 거지. 그날 대충 그 길에 대한 미스터리를 전해 들은 우리는 그곳만 지날 때마다 정신이 바짝 들었습니다. 그날도 늦게까지 연습반 놀러 다니기 반 하다가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저 솔직히 말씀드리는 건데 그곳에 젊은 아가씨들이 무리로 많이 놀러 옵니다. 옛날식 헌팅하는 재미도 솔솔했거든요. 사실 운전 연습은 핑계고 역시나 제밥에 관심이 더 많은 젊은 청춘들이었죠. 그때 당시 저는 극악무도한 음주 보유 스킬을 구사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소주 짝으로 마셔본 사람 몇 없으실 겁니다. 집안의 가호를 받고 저는 태어났죠. 저희 집은 대대로 술꾼인 집안입니다. 우리 집안 사람들 소주잔은 감칠맛 나서 안 듭니다. 거의 병나팔이 당연하다고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외가도 비슷했고요. 그러나 양쪽 피를 다 물려받은 저는 어떻겠습니까? 아무리 퍼마셔도 취기가 잘 안 오는 무적 소주 먹는 하마 만렙 스킬을 보유하고 있었죠. 물론 지금은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만 88했을 당시 저의 주량은 상당했죠. 어두워지자 운전 연습을 접고 우리 두 사람은 늑대로 변신을 시작합니다. 눈에 갑자기 불이 켜지고 먹이를 찾는 하이에나처럼 이곳저곳의 암내를 추적해서 기어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산 정상 부근의 휴게소에서 커피 한 잔을 기울이며 탐색을 하는데 물망에 걸려든 여자 3명이 보였습니다. 한 사람이 오버됐지만 이것저것 따질 때가 아니죠. 본이 넉넉 잡아도 대학생 아니면 회사 초년생들 같았는데 슬쩍 심군이 접근합니다. 전 좀 멀리서 담배 한 대 물고 지켜보는데 녀석이 3명을 데리고 옵니다. 뭐 차에 태워서 근처 소주 한잔하기 좋은 곳으로 갑니다. 이야기 잘 통하고 빼는 것도 없고 잘 노는 애들이었습니다. 내친 김에 나이트 가자고 하는 거 보니까 오늘 봉 잡았다고 신이 납니다. 거기다 마침 맞게 한 친구는 일이 있어 들어가 봐야 한다고 하니 2대2 완벽 사이즈 나옵니다. 너무 즐거웠던 것인지 정작 운전해야 될 심군이 좀 마셨습니다. 저는 무조건 여자들에게 술을 권해서 취하게 만들어라라는 막중한 임무를 맡고 있기에 마셨지만 이 녀석이 오늘은 좀 과하게 오버하는 겁니다. 저는 충실한 임무 수행으로 3명을 완전히 넉다운 시켜버렸습니다. 물론 전 멀쩡했습니다. 소주 10병 이상 마셨던 것 같은데 전간의 기별도 안 가는 양이었죠. 다른 애들은 다 취해서 해롱해롱 하고 있었습니다. 일단 심구는 운전해야 하니 술깨라고 밖에 내보내놓고 분위기 좋게 이끌어갑니다. 먼저 집에 가야 되는 친구 바래다 주고 나머지는 2차 가기로 합니다. 다시 왔던 길로 내려가는데 한참 내려가다가 솔직히 그 구간에는 경찰 단속이 없었지만 역시 먹거리가 많은 곳이라 재수 없으면 음주 단속이 간간히 뜨기 때문에 조심해서 내려옵니다. 하지만 심군 이 녀석 취기가 좀 오르는지 쉬어가는 게 좋겠다고 합니다. 그곳에서 쉴만한 곳은 한 곳뿐이죠. 저희가 운전 연습하던 주차장이죠. 거의 10시가 다 되어가는 야간이라 아무도 없습니다. 마침 편의점이 아직 문을 열어놓고 있더군요. 요즘은 야간이라도 지나다니는 차량이 많아 문을 열어놓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커피랑 술깨는 드링크 좀 사 들고 왔습니다. 심군이랑 여자 3명이서 웃고 떠들고 농담 주고받고 있었죠. 커피 다 돌리고 담배 나눠 피고 있다 보니 소변이 좀 마렵습니다. 지금 해결 안 하면 산 내려갈 때까지 화장실 없습니다.
애들 없으면야 아무 곳에서 차 세우고 볼일 보면 되지만 우리가 있는 곳에서 편의점 화장실까지 다시 걸어가려니 귀찮고 주차장 한쪽 구석에 가서 그냥 보면 간단할 것 같아서 슬쩍 자리를 떠서 주차장 가장 깊숙한 곳으로 이동. 물론 편의점 가는 거리보다는 훨씬 가까웠죠. 이곳이 어디쯤인가 하면 제가 제일 처음 광야 목격했던 계곡 가래에 있는 즉 주차장 안쪽 오른쪽 모서리 구석이죠. 그곳에는 철망도 없고 다 잡풀뿐이라 전 자세 잡고 짚어내리려고 바지에 손을 갖다 댔습니다. 그때 첨벙 소리가 났습니다. 뭔 소리야? 잠시 몸이 살짝 경직됩니다. 그때까지 신경 안 썼던 주위 사물들의 소리가 귀에 쏙쏙 박힙니다. 한여름이라 요란한 풀벌레 소리. 그리고 귀시 누름소리같이 여운이 길게 남는 뻐꾸기 소리. 그리고 가만히 귀 기울이면 아래 계곡에서 물 흘러내리는 소리가 미흡하게 들립니다. 졸졸거리면서 말이죠. 첨벙하는 소리에 정신이 후딱 들어옵니다. 지금 시간에 그것도 한치 앞도 안 보이는 캄캄한 어둠 속에서 뭔가 무거운 것을 물속에 던지면 나는 파동음이 아주 크게 들려옵니다. 뭐지? 야생동물인가? 멧돼지? 정말 그 순간 말이죠. 제가 술 먹은 사람인지 망각하게 되더군요. 오만 가지 생각이 싹 들면서 오감이 다 살아나는 게 술은커녕 막 싸려던 소변도 안 나오더군요. 그만큼 그 소리가 주변에서 나는 자연적인 소리와는 달리 처참하리만큼 이기적으로 들렸거든요. 누가 인위적으로 내는 소리로 들렸죠. 더군다나 한치 앞도 안 보이는 어둠 속이라 그 소리가 더욱 공포스럽게 느껴지더군요. 제가 딱 세 번째 들었을 때 그냥 갈까 하다가 이왕 온 김에 싸고 가자. 그냥 야생동물이겠지 하고 막 첫발을 대지 위에 시원하게 적시고 있을 때였습니다. 이건 누가 봐도 물속에서 풍덩풍덩거리는 소리였습니다. 얼추 오줌발이 빨리 끊어지기를 기대하며 온 신경을 집중시키고 있는데 계곡 아래쪽에 거친 바람이 쏴하고 불어왔습니다. 순간 온몸이 오싹하며 싸늘한 기운이 쫙 느껴지는 겁니다. 지금 온 6월 가장 무더운 8월 말입니다. 한 차례 바람이 쏴하고 지나가니 정말 바람 한 점 없이 고요해지는 겁니다. 아까 들은 물장구 소리가 처음 들었을 때보다 가깝게 들렸다는 것이 그제서야 팍 뇌리를 스치고 지나가더군요. 그러니까 뭔가가 제 쪽을 향해서 왔다는 생각이 딱 드는 겁니다. 마침 오줌발이 끊어지고 짚어올리고 뒤를 돌아보니 저 멀리 4명이 차에 기대어 두런두런 이야기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휴, 그 모습을 보니 좀 공포감이 가시더군요. 한 50m 정도 떨어져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야간에는 그곳에 주차된 차량이 거의 없기 때문에 완전 빈 공터입니다. 우리가 편의점 근처에 차를 대지 않고 좀 멀찍이 주차시켜 놓은 것은 음주운전을 들키지 않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만 전 친구들 쪽으로 슬슬 움직이려고 하는데 자꾸 등골이 서늘한 게 기분이 상당히 좋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때 입이 바짝 마른다는 생각에 침이 꼴깍 넘어가고 주머니에 손을 넣고 뒤적이다 보니 담배가 잡히길래 입에 물고 라이터를 꺼내 첫발을 켰습니다. 싹 하고 주위가 환하게 밝아지고 전 시선을 담배 끝으로 모으고 불을 붙이는데 휙 뭔가 눈앞에서 번쩍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얀 천 끝자락이 눈앞에 살짝 보였습니다. 모든 근육이 완전 액화질소에 노출된 것처럼 굳어버렸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 공포감은 말로 표현 못합니다. 불을 붙이는 순간 담배를 살짝 빨아당겨야 불이 붙는데 그걸 못하고 있으니 담배에 불이 안 붙었습니다. 고개를 못 돌리겠더군요. 누군가 옆에 있을 것 같은 느낌에 고함을 쳐야겠지만 왠지 쪽팔리는 상황이 벌어질 것 같아 막 튀어나오려는 비명을 집어삼켰습니다. 그때 비명을 질렀어야 했는데 자존심보다는 비굴함을 택했어야 했는데 그때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라이터를 계속 켜서 불빛을 살렸습니다. 그리고 생각이 나더군요. 너 거기서 뭐해? 빨리 달려. 머릿속에서 그 생각이 마구 솟구치는 순간 달리기 위해 첫 발을 올려서 땅을 힘껏 박차고 앞으로 튀어나가는 순간 상체가 숙여지는데 제 가랑이 사이에 여자 얼굴 아니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머리카락으로 뒤덮인 머리통이라고 해야겠네요. 그것이 제 뒤쪽에서 제 양발 사이로 쑥 들어오네요. 비명 지르려다가 안 튀어나와서 살에 들려 걸리는 소리였죠. 입에 물고 있는 담배가 허공으로 뿜어지고 전 막 달려나가는 속도를 이기지 못하고 앞으로 헤드퍼 슬라이딩 하듯이 시멘트 바닥 위를 그대로 엎어지며 쭉 갈리면서 앞으로 밀려나갔습니다. 한여름이라 위에는 러닝도 안 입고 반팔 티셔츠 하나 달랑 입고 있는데 말이죠. 너무 놀라 온몸이 경직된 상태에서 갑자기 엎어졌기 때문에 몸이 반응을 못했죠.
가슴팍을 시멘트 바닥에 그대로 내리눌러 찍듯이 팍 하고 부딪혔거든요. 그 상태로 쭉 갈렸어요. 순간 정말 숨도 쉬지 못하겠더라고요. 정말 입에서 억소리만 나옵니다. 가슴에서 올라오는 통증이 얼마나 심한지는 그때는 전혀 느껴지지 않더군요. 단지 몸을 움직여서 친구 있는 곳까지 가야 한다는 처절한 생각뿐이었습니다. 뇌 속에서는 움직여라 하고 신호를 보내는데 이상하게 다리에 힘이 안 들어가는 겁니다. 아니 솔직히 다리에 힘이 아니라 다리 자체가 없는 것처럼 감각이 하나도 안 느껴지더군요. 허리 아래가 없는 것처럼 말이죠. 2초 정도 지난 나 손목에 오른 통증이 솟아나와서 숨을 들이키고 상체를 일으키는데 다리가 감각이 안 느껴져서 살짝 하체 쪽을 쳐다봤습니다. 그 시커먼 머리통이 제 다리 사이에 걸려 있더군요.